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나 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후회는 바로 시간을 의미 없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은퇴했을 때는 좋습니다.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며 하루를 보낼 수 있죠. 40년 가까이 일만 하면서 살아온 우리에게 이런 여유는 달콤한 휴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오늘은 또 뭐 하지?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가야 했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했죠.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찾아온 자유시간.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저축과 투자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죠. 바로 시간입니다. 하루에 보통 8시간은 잠을 자고 3시간 정도는 식사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씁니다. 그러고도 13시간이나 남습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취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취미는 오히려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흔한 예가 등산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등산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도 있고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등산은 그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월요일은 북한산, 수요일은 관악산. 이렇게 달력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재미도 있고 필드에 나가는 설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단순한 루틴이 되어버립니다. 스코어를 조금 더 줄이는 것 말고는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렵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취미들이 나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은 결코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진정한 취미는 달라야 합니다. 하면 할수록 깊이가 생기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가지 취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취미들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활동들입니다. 첫 번째는 필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필사를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내 글씨체가 안 예쁜데, 손글씨를 쓴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런 걱정을 하시죠. 필사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한 글쓰기 그 이상에 있습니다. 책을 그저 읽을 때는 빠르게 지나쳤던 문장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다 보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마치 그 문장이 나에게만 들려주는 특별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예를 들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필사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오늘도 깊고 푸르다. 단순히 읽었을 때는 지나칠 수 있는 문장이지만 천천히 따라 쓰다 보면 그 깊이가 전해져 옵니다. 마치 내가 그 바다를 직접 바라보는 것처럼요. 필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상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호흡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죠. 일상의 걱정들이 잠시 멈추고 오직 글자를 쓰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필사를 통해 기억력도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손으로 직접 쓰는 행위는 뇌를 자극하고 그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듭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죠. 무엇보다 필사의 가장 큰 매력은 나만의 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책을 필사해도 각자의 글씨체가 다르고 밑줄 긋는 부분도 다르고 메모하는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특별한 책이 완성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 다시 펼쳐보면 그때의 내 생각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죠.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쓰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을 만큼 필사는 우리에게 특별한 가치를 선물해 줍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취미는 맨발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시면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걷기랑 뭐가 다르지? 발바닥이 아프지 않을까?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하지만 맨발 걷기의 매력은 바로 이 단순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발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끝단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어떤 부위보다도 많은 숫자죠.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발바닥입니다. 계절마다 느끼는 감각도 모두 다릅니다. 봄에는 막 돋아난 연두빛 잔디를 밟으며 생명력을 느끼고, 여름에는 시원한 새벽 이슬을 맞으며 상쾌함을 느낍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쌓인 흙길을 걸으며 자연의 순환을 체감하고, 겨울에는 실내 요가 매트 위에서 발바닥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녹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의 맨발 걷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차가운 이슬을 밟을 때마다 온몸이 깨어나는 느낌. 발바닥을 통해 대지의 기운이 전해져 오는 듯한 느낌.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것 같은 특별한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맨발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건강상의 이점입니다. 발바닥 자극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체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며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바닥 지압점이 자극되면서 자연스러운 마사지 효과도 얻을 수 있죠.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합니다. 맨발로 걸을 때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걷게 됩니다.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걸 느낄 수 있죠. 마치 걱정들이 발바닥을 통해 땅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작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집 앞 잔디밭에서 5분만 걸어보세요.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공원이나 산책로로 영역을 넓혀가면 됩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세 번째로 추천해드릴 취미는 클래식 기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악기는 젊었을 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제 와서 손가락이 말을 들을까? 박자감도 없는데 할 수 있을까? 나이 들어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클래식 기타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차분히 배울 수 있고, 삶의 경험이 있어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래식 기타가 가진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첫째, 소리가 부드럽습니다. 통기타나 일렉기타와 달리 클래식 기타는 나일론 줄을 사용합니다. 손가락으로 직접 줄을 튕기면 따뜻하고 포근한 소리가 납니다. 새벽에 연습해도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은은한 소리죠. 둘째, 혼자서도 완성된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아노처럼 클래식 기타도 멜로디와 반주를 동시에 연주할 수 있습니다. 왼손으로 코드를 잡고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연주하면 마치 작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은 풍성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단계별로 성장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음 한음 떨리는 손으로 소리를 내다가 조금씩 실력이 늘면서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린슬리브스나 로망스 같은 아름다운 곡을 자신의 손으로 연주할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특히 클래식 기타는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각각 다른 동작을 해야 하고 악보를 보면서 연주해야 하며 리듬과 박자도 맞춰야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활동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음악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바흐, 타레가, 소르. 위대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내 손으로 직접 연주하면서 그들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수백 년 전의 음악과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죠. 시작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중고 거래를 통해 10만 원 안팎으로도 좋은 기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싼 악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를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동네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기타 강습을 해주는 곳도 많고 유튜브에도 친절한 무료 강의가 많이 있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연습할 수 있죠. 은퇴 후의 삶. 많은 분들이 인생의 황혼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때가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요?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항상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까? 젊은 시절의 꿈, 배우고 싶었던 것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필사를 통해 내면의 깊이를 더하고 맨발 걷기로 자연과 교감하며 클래식 기타의 선율로 영혼을 살찌울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취미를 찾아도 좋습니다. 사실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즐거움이 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취미입니다. 아직도 나이 들어서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잠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7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해 세계적인 화가가 된 모지스 할머니, 80세에 마라톤을 시작해 완주한 할리우드 배우, 다스틴 호프만, 87세에 첫 소설을 출간한 작가, 해리엇 두어.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것은 나이가 아닌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잠자고 있는 꿈을 깨워보세요.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늘 시작하세요. 내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오늘뿐이니까요. 우리는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무엇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이미 시작하신 취미가 있다면 그 특별한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특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콘텐츠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